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서 서비스 디자이너가 되다. 오늘은 사서의 기획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서의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서의 기술은 조직에 대한 기술이죠. 어떤 자원이 되었던 그 자원을 조직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것이 사서이고, 그걸 표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사서이고, 그것을 어떻게 서비스하느냐에까지 고민하는 현장에서 일들을 얘기했습니다만, 오늘은 그 뒷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획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단적으로 얘기해서 조금 듣기 싫은 소리일 수도 있고 제가 좀 못마땅해 하는 얘기 중에 하나를 할까 합니다. 그 한 도시 한 책 읽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누가 됐든 하여간 사서가 기획하는 일이라면 그렇게 기획하면 되지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사서가 만약에 그것을 한 도시에서 어떤 일을, 독서 지도에 관련된 일을 한다면, 독서 역량에 관계된 일을 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독서 지도도 사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독서 지도를 할 수 있을까요? 사서가 배운 백그라운드가, 개인적인 역량일 수 있을 수 있지만 전문성, 문헌 정보에 갖고 있는 학문적 백그라운드를 놓고 봤을 때 독서 지도는 아무리 가르치고 있지만 사서의 일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그런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할 수 있게끔 해서 기획하고 정책을 세우고 그걸 설계하는 그런 일들이 실은 사서에게 더 맞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 도시 한 책 읽기도 한 책을 읽게 된 것이 아니라 한 주제,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세분된 주제를, 그냥 사서의 역량 중에 하나가 뭔가 자료를 조직한 능력 아닙니까? 자원을 어떤 식으로 조직할까? 어떻게 이걸 나누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일의 효율을 높일까? 일단 그 중에 하나하나를 주제로 던져서, 예를 들어서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면 한강을 읽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강의 특정 책을 읽자는 것이 아니라 한강이 내세우고자 하는 주제, 그가 하고자 했던 어떤 철학, 의미를 좀 표현해서 작게 큐레이팅해서 그것을 그 도시에 우리가 자부심을 갖는다면서, 한강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다면 한강이 말하고자 했던 내용들을 주제로 해서 그 주제를 담고 있는 책들을 오래 읽어보자 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도서관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해서 독서 진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렇듯 사서가 기획하고 그걸 설계하고 하는 작업, 정책을 입안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은 독립기구가 아닙니다. 아무리 도서관이, 우리가 사서가 꼭 도서관에만 매여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만, 도서관을 예를 들자면 도서관은 독립기구가 아닙니다. 차라리 특정 어떤 자치단체라든가 특정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기 역할이 있는 기관입니다. 그 역할이 뭘까요? 그 역할이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식 커뮤니티를 만들고 정보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것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 중에 하나가 독서 진작이겠죠. 어떻게 하면 독서 활동을 늘릴 수 있을까가 이제 도서관이 갖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책을 수십만 권을 쥐고 있어도 아무도 읽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고, 그 읽는다는 것이 줄 수 있는 효용성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사람 개개인에게 자기에게 맞춤되어 읽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그걸 기획하고 설계하는 일이 지금 사서의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굳이 도서관에 있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상상해 보십시오. 문헌정보학과 입학한 학생들의 상당 부분이, 그것도 탑 클래스에 있는 대학에 있는 문헌정보학과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도서관으로 진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 외부로 빠져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외부로 빠져나간 친구들이 성공하고 나면 너 뭘 전공했냐고 물어볼 때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문헌정보학이라는 말을 애써 밝히려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문헌정보학이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갖지 않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학과에 와서 얘기를 하라 그러면 딴 공부하라고 합니다. 취업 공부하라고 합니다. 거꾸로 문헌정보학을 하고 도서관에 취업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전공 내용이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쓸모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네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시험 공부하라는 거예요.
입사시험 공부, 교과서적인 내용, 굉장히 티피컬한 내용들. 결국 학문은 정체되고 발전 못하고 시류에 따라서 이것저것 막 가르치지만 그 가르치는 것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라고 가르쳤지만 이 친구들은 세상에 나와서 자기가 문헌정법을 전공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전공이라고 말하는 것도 너무 소극적으로 폐쇄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도서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만 갖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펼쳐보십시오. 자원의 조직이라는 것은 도서관에 책을 배열하는 것을 넘어서도 공장 자동화까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서비스라는 것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 책 읽으시오, 저 책 읽으시오, 저리 가십시오 하는 그 얘기를 넘어서서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할까라는 대목들이 다 담긴 내용입니다.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건 아닌지 모르지만 문헌정보학이라는 학문은 어떻게 보면 기초학문입니다. 복합학이면서 기초학이라는 얘기죠. 특히 어떤 현장을 가든 간에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분석하고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문헌정보학도의 일이라고 봅니다. 경영학 한번 생각해보세요. 경영학과를 나온 친구가 특정 주제나 특정 영역에 갑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영업활동,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곳에서 경영학과 출신을 데려갑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게 뭘까요? 그 구조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 흐름을 알고 있는 것이죠. 재화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게 소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농촌 관련된 일이든 공장 관련된 일이든 어업 관련된 일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문헌정보학도 똑같다고 봅니다. 경영학과처럼 상대의 경영학과가 같듯이 문헌정보학은 인문사회계열, 아니 자연과학까지 포함해서 모든 학문에 있어서 복합학으로서 우리가 하는 일은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기획하지? 독서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독서를 진작시킬 수 있을까? 어떤 책을 읽힐까? 어떤 식으로 책을 읽힐까? 그 사람이 그 책에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까? 사실 이런 것들이 문헌정보학과 출신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감히 사서 선생님들이나 문헌정보학과 친구들이 싫어할 얘기, 독서 지도를 문헌정보학과에서 왜 해와 한 책 읽기가 꼭 도서관에서 해야 할 일인가? 아니, 한 책 읽기가 아니라 다른 식으로 접근했어야 하지 않을까? 독서 지도도 책 읽는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조성하고 기획하고 설계하는 일들이 우리의 일이지 않을까? 아이들이 가까이 가는 얘기. 제가 예전에 가끔 얘기했습니다. 어린이 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들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애들이 흩어놓은 책들을 제자리에 꽂는 작업입니다. 저는 책을 제자리에 꽂는 작업보다는 애들이 흩어놓은 책들을 가서 관심 있게 애들 옆에 서서 같이 읽어주고 하면서 수줍고 좀 소극적인 아이가 자기 책을 빼보지 못하는 아이들, 남이 빼본 책을 슬그머니 들여다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친구들이 쉽게 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펼쳐진 책들을 또 책상에 놓여있는 책들을 찾아서 주워서 읽을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하고 그렇게 유도하도록 어머니 부녀애들, 그분들의 봉사자들을 그렇게 지도하고 그렇게 안내하는 게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 책을 보고 던져놓으면 계속 주워서 계속 서가께서 아이들이 빼볼 거라고 기대하지만 그렇게 빼볼 수 있는 아이들은 몇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사서의 기획이고 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설계라고. 그런 것들을 확장해서 놓고 보면 가게, 편의점에 사람이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동선을 가질까? 사람들은 무엇을 찾으러 올까? 이 동네 편의점에서 필요한 게 뭘까? 그런 걸 어떻게 배열할까? 여러분 마트 가도 보지 않습니까? 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지루하니까 옆에 있는 물건들을 봅니다. 주로 잡지라든가 껌이라든가 담배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산대 옆에 배치해서 사람들이 쉽게 잊어버린 거, 이거 내가 살려니 깜빡했네. 그거 집을 수 있게끔, 호기심이 동해서 살 수 있게끔 만들기. 그게 판매이지 않겠습니까? 재고를 관리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처럼 그런 안목을 기르는 일, 그게 문헌정보학도들의 일이라고 합니다. 즉, 데이터를 어떻게 구성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배열하고, 어떻게 활용해서 저 사람과 하여금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을 갖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일. 저는 그게 사서의 기획이고 디자인이라고 봅니다. 물론 지난번에 얘기했던 사서의 기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직하고 그걸 서비스하는 일들. 조직하고 서비스가 결국은 우리가 기획하고
설계한 것을 표현해내고 그것을 고객과 더불어서 키워나가는 작업이니까 정말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그 교과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거기에 맞춘 교과목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너무 도서관 오리엔트 되어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식상해하고 도서관 밖에 도서관을 취업하지 않을 친구. 이 도서관 사서의 자리도 일단 근무 여건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금도 높지 않고 또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문헌정보학도들이 전부 다 갈 수는 없으니까 상당 부분이 문헌정보학 외에 도서관 외의 일자리를 찾고 그들이 하는 일들을 우리는 학과에서는 무관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문헌정보학을 발표하면 성공할 수 있게끔 내가 하는 일들이 문헌정보학에서 다 배운 내용이야. 그걸 깨달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도서관 사사들이 그렇게 되면 더 힘을 얻을 수 있죠. 왜? 그렇게 빠져나가면 사사의 역량들이 세상에 펼쳐지고 그 역할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도서관의 어떻게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사사들에게 좀 더 좋은 환경의 일자리가 될 수 있고 보다 더 대우받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도서관에서 사설 공부인데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이 대부분 안 오려고 하고 온다 그래도 경쟁이 심하면 굳이 월급을 올려줄 필요도 없고 환경을 좋게 개선하지 않아도 올 사람 오지 않습니까? 근데 문헌정보학과 출신들이 같은 일을 하면서 외부에 더 많이 취업돼 나가고 문헌정보학과 출신들 중에서 도서관에 오겠다는 사람 수가 오겠다는 사람이라도 올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줄어든다면 도서관도 그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좀 더 좋은 환경과 좋은 대우를 준비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자꾸 도서관만 붙잡고 악을 쓸 것이 아니라 우리 문헌정보학 학생들을 사설한 이론도 사설한 자격증을 도서관 외부에서까지도 확장해서 이용할 수 있고 그들의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는 전문성을 배우고 있다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제일 취약했던 기획과 설계,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무심합니다. 왜? 도서관에서 그만한 역량이 안 되니까. 그 개인의 어떤 자기의 기술적 전문성이 떨어져서라기보다 그들이 갖고 있는 지위가 그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역량은 기획력에 있다고. 아까 말씀드린 독서에 대한 얘기가 한 도시 한 책 읽기도 그런 식으로 변화시킨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죠. 어느 도시는 어떤 주제를 이번에 갖고 지금 토론을 벌이고 있고 책 읽기를 하고 있대.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이 지역마다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시리즈를 만들어서 큰 틀 속에서 굉장히 세분화된 정책을 몇 년에 걸쳐서 쭉 진행하다 보면 엄청난 지식이 축적될 수도 있고 사람들의 관심도 유발할 수도 있고 출판 분야까지도 굉장히 다양한 출판물들을 쏟아내게 만드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도해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출판 사형 사양업이 되어가지고 책을 아무도 안 읽는다고 하지만 거꾸로 보면 읽을 만한 책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읽으려는 책들은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얘기죠. 지금 대학 도서관도 우리 대학생들이 무슨 책을 많이 읽지? 그러면 통계에 의하면은 주로 800대 문학류 책을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사회과학서적을 읽습니다. 왜 그렇게뿐이 표현을 못할까요? 어떤 주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지, 인생 문제에 관심을 많은지, 사람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는지, 아니면 어떤 정의에 관심을 많이 갖는지, 새로운 기술, 새로운 어떤 창의력에 관심을 많이 갖는지, 주제를 새롭게 해석해서 우리 대학 학생들은 주로 어떤 책들을 많이 읽습니다 하면은 그것이 문학류가 되었던, 사회과학류가 되었던, 자연과학이 되었던, 일반 철학류가 되었던 새로운 시각에서 우리가 설명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사회의 기획력이라고 봅니다. 도서관을 뒤집어보고 새롭게 쳐다보고 도서관 밖에서 어떻게 하면 연관시켜서 지식, 정보 우리가 지식경이라는 말도 많이 쓰지만 지식경영은 도서관 문헌정보학에서 만든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식경영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데이터 관리라는 것도 문헌정보학에서는 예전부터 해왔던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쓸모없고 아무 필요 없고 도서관에서만 필요한 것을 배우고 가르치고 있어가 아니라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것은 세상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 데이터, 정보, 지식과 연관되어진 것을 조직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시스템 효율성을 높이고 개인의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그런 자리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